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사진을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복습하는 의미로 본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 사진인데요. 이것은 작가분께서 이제 시내에 있는 어떤 세탁소를 찍으셨는데요. 일단은 톤 자체가 너무 약간 빈약하고 색감이 좀 이렇게 진한 맛이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상단에 이쪽이 하늘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그냥 하얗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의 맛이 안 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진의 색감을 좀 진하게 하는 그러한 가공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이후에 여기 하얀 공간들을 매직 완도 툴이나 그 밖에 이제 선택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거된 하늘 부분에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하늘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그 적당하다고 생각된 하늘 이미지를 뒤에 채워넣고,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들을 합쳐서 다시 JPG로 세이브를 해서 이 사진의 전체적인 수정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 포토샵의 버전은 CS6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CC나 별 차이가 없고요. 일단 사진을 불러보도록 하죠. 이것이 원본 사진입니다. 사진을 볼 때 약간 빈약한 느낌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미지로 가셔서 어저스먼 가셔서 커브 값을 조정을 하면은 사진의 컨트라스트가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색감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커브가 쭉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직선으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우리가 휘어서 원하는 색감을 내는 거죠. 자,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 자체를 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단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탁 누르고 잡고서 마우스를 손가락 떼지 마시고요, 아래로 쭉 하단으로 조금 끌어내리세요. 이런 느낌이 나도록, 이런 느낌이 나도록 사진이 조금 리치해진 느낌이 나죠. 그렇죠? 이렇게 이쪽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커브 값을 조정하면 얘가 어두워져서 사라지긴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아쉽다면은 원본 사진을 이 위에 다시 더 씌워서 이 부분만 다시 이렇게 원본으로 따내서 살려낼 수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커브 값을 조정할 때는 S의 모양으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밑에는 내리고 위에는 올려볼까요, 한번? 사진마다 달라요. 하지만 자, 이렇게 올리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약간 내려서 전체적인 커브가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원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커브 값을 조정해서 사진의 색감을 약간 리치하게 바꾸는 교정을 해봤고요. 자, 이거를 먼저 이거를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해보죠. 세이브 에즈 해서 보정일 커브 값,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JPG로 저장하실 때
맥시멈이 12고요. 뭐 10, 11, 12 뭐 이 정도면은 대개는 거의 화질 손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그 사진을 정말로 그 원본을 손끝만큼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러브 파일에서 일단 사진을 불러오신 다음에 사진을 저장하실 때 여기서 JPG가 아니고 TIF로 표시가 되죠. TIF로 사진을 저장하시면 사진은 화질이 전혀 손상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 봤고요. 일반적으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 동일한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하는 방법은요, 이 레이어를 붙잡아서 여기 하단에 보면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요 쓰레기통 모양이 있고 바로 옆에 종이를 살짝 코너를 꺾어 놓은 심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레이어가 하나가 카피가 되고요. 간편한 방법으로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르고 J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피가 되고요. 맥에서는 컨트롤 대신 커맨드 키가 사용이 되겠죠. 네, 이렇게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 카피를 하신 다음에 요 상단 레이어와 하단 레이어를 블렌딩 시킴으로써 색감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정을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누르셔서 그래서 소프트 라이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감이 좀 증대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페서티를 누르셔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정도의 그렇게 보정이 되고 나면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칠 수가 있겠죠. 레이어를 합치는 거는 레이어를 가셔서 플래튼 이미지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두 장이 합쳐지면서 소프트 라이트라는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사용한 보정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세이브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정 2 레이어 블렌딩.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이 사진과 커브 값을 조정했던 거 올라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두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보시면 이제 이쪽에 조금 더 리치한 느낌을 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L 값을 조정하심으로써 또 유사한 그러한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해보시면, 첫째, 레이어 두 개 하나를 더 카피해서 소프트 라이트로 레이어 블렌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커브 값을 조정해서 하실 때는 내가 커브 값을 이렇게 휘는 정도에 따라서 색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사진을 보정하는 분들의 어떤 원하는 대로 하시려면 커브 값을 조정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하얀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이 부분들에 우리가 그 구글에서 스카이라는 검색어로
사진을 검색을 해 봐서 거기서 나온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해 와서 그 하늘을 이 부분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늘을 제거하기 전에 구글에 가서 먼저 스카이라는 검색용어로 하늘을 먼저 하나 카피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검색 구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검색하시려면 여기 상단에 이미지라는 여기 글씨를 클릭하면 이미지만 검색할 수 있게 되고요. 뭐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스카이라고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상단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를 클릭해 주시면 하늘의 이미지들이 쭉 뜹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정하고자 하는 그 사진은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네,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가 보시면 네, 폭이 6000 픽셀, 높이가 4000 픽셀이에요. 이거는 카메라 중에서도 좀 픽셀이 조금 높은 카메라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 뒤에 깔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이 하늘 사진이 꽤 그래도 해상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진들은 이렇게 마우스를 싹 올려보면 여기 보면은 해상도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꽤 큰 사진도 나오네요. 6480.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느 일정 크기 이상의 이미지만을 검색하려면 여기 가셔서 툴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사이즈를 눌러주시고요. larger than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이게 낫겠죠. 2272. 이거 하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올려놔서 이걸 선택해도 꽤 많은 사진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사진들은 이렇게 선택하면 사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는 뭐 사진이니까 일단 1600 x 1200으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그 일정 크기 이상의 사진들이 쭉 뜹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하늘이 너무 이렇게 특별한 구름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평이한 하늘을 골라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거 좀 약간 밋밋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어울릴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파란 색깔의 물감을 좀 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좋겠네요. 한번 이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거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미지를 뽑아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뷰 이미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만 딱 뜹니다. 그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꼭 눌러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럼 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화면, 이게 지금 데스크탑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은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꺼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갑니다. 자, 포토샵에서 일단 요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를 제거를 했을 때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JPG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때 JPG는 마치 벽화처럼 벽에 고정된 사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하얀 부분을 제거를 해도 그 뒤로 다른 사진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물쇠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늘 사진이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위에 사진에 이 뚫려진 구멍 밑으로 하늘이 보이게 될 텐데, 자, 한번 하늘 사진을 불러볼게요. 자, 하늘 사진 맞죠? 자, 이 사진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두 개의 사진의 프로파일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뭐
오케이 하시고 들어가셔서, 네, 이게 사진이 워낙 원본 사진이 큰 거라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사진을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되니까 컨트롤 T, 앰플에서는 커맨드 T를 누르셔서 이렇게 코너점을 잡아서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주시고요. 다 됐으면 상단에 체크마크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하늘을 요 세탁소가 있는 요 레이어 밑으로 끌어다 놔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 자물쇠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자물쇠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물쇠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대화창이 뜨고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네, 이 경우에 이제 포토샵 CC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창이 뜰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케이를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하늘 레이어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드디어 바뀌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따라서 레이어의 락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늘 레이어를 밑에다 하나 깔았고요. 위에 있는 이제 레이어에서 여기 우리가 파넬 부분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부분들이 참 편리하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직 언더 툴을 써서 이걸 클릭해줘요. 네, 선택이 됐죠.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Shift 누르고 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하나씩 봐가면서 지울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까요?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뭐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은 컨트롤 X에서 잘라내셔도 돼요. 잘라내신 걸 붙이지만 않으면 되죠. 컨트롤 X 눌러주시고 또 이쪽도 클릭하시고, 잘 보시면 잘라내실 때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실 때 확대를 쭉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안 됐죠. 이건 톨러런스가 지금 12로 되어 있는데 포토샵의 기본 톨러런스는 32입니다. 다시 32로 조절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X에서 잘라내시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 안 되어 있죠. 또 여기도 네, 이렇게 세밀하게 확대를 해 가면서 네,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사진을 현상하거나 프린트를 했을 때 5개 T로 남을 수 있으니까 확대를 해서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시 여기도 클릭하시고 컨트롤 X 하시면, 자, 우리가 바탕에다가 하늘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하늘이 이렇게 바로 드러났네요. 그죠? 네. 이제 하늘 톤을 또 조절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하늘을 갖다가 좀 옮길 수가 있어요. 하늘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이게 조금 더 재밌네요. 그렇죠? 구름에 텍스처가 보이니까 네, 이렇게 조절을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하늘의 톤 자체를 그라디엔트를 사용해서 좀 변화도 시킬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하늘 부분을 뭐 조절을 하고 싶으면 하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누르셔서 이렇게 좀 더 진하게 하신다거나, 네, 하늘이 좀 진해지죠. 네, 이렇게 하셔서 사진과 매칭이 되는 그런 하늘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내면은 안 되겠죠. 자, 이건 레이어가 다 독립이 돼 있고 이 상태는 JPG로 세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또 한번 내가 계속적으로 다음에 또 고정을 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를 PSD로 그대로 저장하면 레이어가 두 장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PSD로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나 PSD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하나 이제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두 개를 합치죠. 레이어를 합쳐서, 네, 여기서 이제 세이브 에즈 세이브를 해버리면 우리가 방금 저장해 놓은 포토샵 파일에 덮었으니까 안되겠죠. 레이어가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이브 에즈 해서 다른 이름으로 여기를 눌러서 JPG 눌러주시고, 자, 여기 뒷부분에 파이널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이렇게 더 저장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자,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게 포토샵 파일도 하나가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포토샵으로 저장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파이널로, 네, 이렇게 사진이 저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하늘을 집어넣는 보정에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